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지난번 난초를 그리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한뜰기 난초를 그리는 걸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본적인 요소가 여러 가지가 군락을 이루어서 무리를 짓는 난초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작품이 굉장히 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큰 난초를 그릴 때 크나폭의 여러 떨기의 난초를 그릴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것을 분류할 때 보통 이제 난초 중에서도 총난이라는 개념을 써요. 총난. 군집을 이루는 난초를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군집을 이루는 난초를 그리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는 한 두 가지, 두 개 이상의 난초를 그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러한 여러 떨기의 난초를 그릴 때 발생하는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 또는 뭐 딴 말로 하자면은 금기해야 될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글씨와는 달리 이 그림의 영역인 사군자는 독립적으로 이렇게 나열된 것이 아니고 서로 교차되는 수도 있고 포개지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있어서 저 영상에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서 난초 그리는 데 있어서의 전체적인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난초는 이렇게 해서 요 형태가 있었죠. 요 형태가 있고, 요것을 계속 이제 연결해서 그리는 것이 난초죠. 자, 그래서 한 개가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사실 나오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한 개를 더 그렸다고 봅시다. 뭐 비슷하겠지만 이렇게를 하고 이렇게 두 뜰기를 그렸을 때는 독립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은 두 개가 같은 가까이 이렇게 난초를 그렸다고 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저 영상으로. 자, 어떤 것이 있는가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의 문제점이 되는 게 어떤 게 있느냐?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보면은 문제가 없죠. 크게 문제 없습니다. 뭐 없지만 조금 더 바람직한 조형이 있을 수 없느냐는 문제죠. 자, 그래서 요 현상에서 보면은 첫째, 요 잎사귀와 요 잎사귀와의 관계입니다. 어떻습니까? 요 잎사귀를 거의 우하로 내려와서 대칭으로 그리다 거의 평행이동 하다 보니까 이 획과 이 획이 굉장히 어떻습니까? 나란하게 돼버렸죠. 나란하게 됨으로 해서 조금 이게 문제가 보기 안 좋다는 것입니다. 이왕 갈 거, 이 두 개가 나란히 가는 것보다는 조그만 차이를, 요것이 조금은 이렇게 되든지 또는 이렇게 가서 가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두 개의 잎사귀가 나란하게 지나가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두 개의 선이 평행선으로 가는 것을 피해라. 첫째, 이것을 뭐 글씨의 형태로 보면은 두이자의 형태를 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행으로 가는 것은 눈에 별로 변화가 없기 때문에 피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하나를 더 볼까요? 자, 요렇게 됐죠. 요렇게. 자, 여기에 난초가, 기존 난초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 역시 난초가 이렇게 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이게 축 떨어지니까 괜찮죠. 그런데 이 평행으로 오니까 보기가 안 좋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난초가 가는데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가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서도 평행이 생겨서 좋지 않는 것은 제가 첫 번째 문제에서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뭐냐? 자, 이 난초에서는 여러분이 쉽게 문제점을 발견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에 두 개의 잎사귀가 겹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개가 교차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죠. 많은 난초떨기에서는 이런 현상이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시점에 따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점에서 세 개가 교차되면 여기에 시선이 집중되기 때문에 좋지가 않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뭐 어떤 노트 필기할 때 중요한 사항이라서 눈에 띄게 할 때 이 표시를 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는 뭐 글씨의 형태를 보면 쌀미자예요. 쌀미자의 형태를 한 점에서 세 개의 선이 교차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겁니다. 그 눈에 너무 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또 요 쌀미자를 피하고 두이자 형태 평행선을 피하라.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실제로 한 예를 들어보면 좋겠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쪽에서 한 개가 이렇게 나고, 그죠? 여기서 이렇게 났어요. 이까지는 큰 문제가 없죠.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 이건 어떻습니까? 뭐 크게 눈에 받치는 데는 없는데, 어디 눈에 띄는 게 있습니까? 없는데, 요 지점인데, 요 지점에 있어서는 선이 두 개가 교차했지만, 이 두 개의 난초선이 교차하면서 90도로 마주치는 것을 금한다는 것입니다. 90도로 마주치면 네 개의 각이 똑같아져서 눈에 바로 띄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찌게 억각으로 만나는 건 괜찮은데 두 개의 선이 이 90도를 만드는 것은 눈에 시각적으로 굉장히 불편함을 줍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이러한 90도로 교차되는 것을 되도록이면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한자에 있어서 열십자는 피하는 것이 좋다. 그죠? 그리고 또 네 번째 어떤 경우를 피해야 하느냐면은 많은 난초가 있다 보면은 여기서도 또 뭐 새로 그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고 여기서도 이렇게 간단 말이죠. 여기서도 오고 이렇게 막 이렇게 여기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떨기를 그리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두 개의 선이 지나가는데 세 개까지는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그죠? 세 개까지 이렇게 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여기 하나가 더 교차가 돼 가지고 중간에 마름모가 생기는 현상. 말하자면 네 개의 선이 지나가는 것. 말하자면 잎사귀가 네 개가 서로 얽혀져 있는데 이 중간이 마름모꼴 또는 사각형이 형성이 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당장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샵이죠. 샵도 눈에 굉장히 이 쌀미하고 모양하고 이보다도 오히려 보면 눈에 더 띄는 게 이 모양이에요. 그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을 이 안에 평행사변형이나 마름모꼴을 이루는 것을 피해야 되는 게 좋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게 사다리꼴 모양은 다소 괜찮아요. 괜찮은데 직사각형이나 마름모꼴에 또는 평행사변형으로 가는 것은 눈에 띄게 되니까 난초 잎사귀를 많이 끄을 때는 이 평행사변형이 되는 한자로 치면은 우물정자죠. 요새 기호를 보면 샵이라고 보통 핸드폰에 나와 있는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있을 수가 있지만 대체로 이 네 가지를 좀 신경을 써서 해주면 작품이 큰 무리가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 외에 또 어떤 것이 있느냐, 이렇게 여러 떨기를 그리다 보면은 이 떨기의 난초 잎사귀와 옆에 있는 난초 잎사귀가 요렇게 여기 오는 난초 잎사귀와 여기서 오는 난초 잎사귀가 요렇게 와서 거의 같은 선상에서 끝나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한 지점에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요게 굉장히 보기에 불편하다는 것이죠. 약간 한쪽이 지나가든지 이렇게 교차가 돼야 되지, 이렇게 된다든지 또는 이렇게 되고 여기서 끝나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쪽에 이쪽이 이렇게 오고 이어서 이렇게 가는 거죠. 말하자면은 한자 이것도 뭐 한자의 요소에 보면은 들립자나 사람인자 그죠? 요런 것이 들어가는 것은 좋지가 않고 끝이 똥 맞게 떨어지는 시어자 같은 요런 형태는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해서 필선과 필선 사이, 잎사귀와 잎사귀의 서로 관계를 잘 살펴서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참고를 하시고, 이 외에도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여러 떨기를 그리다 보면은 하나의 떨기를 그려도 그런데 난초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한 떨기 있을 때도 사실 그런데 이 미선이 있죠. 한 촉에서 5개가 나오지만 너무 한 촉에서 나오게 되면은 이게 부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실제로는 한 촉에서 나와요. 그런데 이걸 여기서 처음 내려놓으면은 뭔가 폭발하는 것에서 좀 느낌이 안 좋죠. 그래서 이게 너무 한쪽에 집중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촉에서 올라오더라도 약간의 어때요? 약간의 이 3개는 붙더라도 나머지 정도는 한두 개는 살짝 띄워줘서 이 밑에 모양을 약간 너무 집중되지 않게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2떨기 이상을 그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2떨기를 하는데 밑면이 너무 똑같으면 보기 싫습니다. 원근감이 없어져요. 그림에 있어서 원근이라는 것은 글씨에는 원근이 없죠. 근데 그림에는 원근이 있습니다. 화폭상에서 아래쪽에 위치하는 것이 앞에 있는 것이고 위쪽으로 가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그래서 두 개의 난초를 그릴 때는 이렇게 같은 수평상에 그리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위로 가든지 내려와서 앞뒤를 구별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떨기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선을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똑같이 그리려면은 뭐 난초를 딱 이렇게 모판에 모를 심어 놓은 그래서 이렇게 그려서는 원근감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난초를 그릴 때 크게 봐서 2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총난인 경우에 첫째, 2개의 피력이 난초 잎사귀가 평행으로 지속되는 것을 금한다. 이자형. 둘째, 3개의 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것을 피한다. 뭐 문자로 쌀미자형을 피한다. 쌀미자는 이걸 보면 한 점에서 4개가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3번째, 난초의 잎사귀가 서로 90도로 만나는 것을 피한다. 그 다음 4번째에 4개의 잎사귀가 서로 교차하면서 평행사변형이나 사각형 또는 마른 목골이 되는 것을 피한다. 우물정자형을 피한다. 5번째, 잎사귀의 끝이 서로 한 지점에서 끝나는 것을 막는다. 들립자형, 사람인자형, 시옷자형, 이러한 3가지 형태를 피한다 하는 이런 점을 전체적으로 주의하시고, 그리고 난초 전체에 있어서의 2떨기 이상을 그릴 때 난초의 그 아랫선이 너무 수평으로 되는 것을 피합니다. 약간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돼 가지고 원근감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근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구도를 자연스럽게 한다 하는 이 2가지 점을 잘 염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뭐 세부적으로 난초를 그리게 되는데 세부적인 특별한 요소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다음 기회에 한번 있으면 좀 세부적으로 기초적인 활동을 한 연후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난초 잎사귀를 그리는 데 있어서 금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